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년 비슷한 새해 다짐을 반복하면서도 결국에는 똑같은 삶, 똑같은 습관, 똑같은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해가 바뀌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왜 나의 현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변화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길 바라며 더 많은 분들과 이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큰 지혜를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변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이 먼저 변하기 전에 외부의 삶이 먼저 바뀌어 주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복의 고리를 끊고 매일매일 진화하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으로 거듭나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진짜 힘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하나하나에 대해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하나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흥미롭게도 그 감정은 다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죠. 생각과 감정의 끝없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닫힌 고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후회,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과거의 생각을 강화하고 그 생각은 다시 똑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신경화학적 상태를 반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익숙한 감정 상태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마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길들여진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몸이 곧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간절히 바란다고 결심해도 몸은 과거에 익숙한 감정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몸에게는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것이 미지의 새로움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더 자신감 넘치고 성공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를 지배했던 불안, 죄책감, 무력감 같은 감정적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결심은 며칠 가지 못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이 중독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의 몸은 불안, 죄책감, 후회, 분노 같은 상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합니다. 설령 그 감정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눈을 채 뜨기도 전에 어제의 프로그램을 다시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나를 지치게 하는 직장, 나를 괴롭히는 실패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만에 우리는 더 이상 현재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과거에 머물고 그 과거가 현재의 모든 결정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불행한 삶을 재창조하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과거의 당신이라는 익숙한 느낌, 그 정체성을 과감히 떠나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낯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성장하자 라고 외치지만
감정에 중독된 몸은 이건 우리가 아니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몸이 이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성장은 바로 이 화학적 순환고리를 의식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감정을 되풀이하는 생각 대신 의도적으로 다른 감정을 생성하는 새로운 생각을 선택하고 내가 더 이상 과거를 기본값으로 삼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함은 그냥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가 결핍 대신 가능성을 보도록 회로를 재설계하는 강력한 감정 상태입니다. 연민은 단순히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신경학적인 전환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런 고양된 감정을 연습할 때마다 과거의 낡은 자아를 구성하던 신경회로는 약해지고 미래의 새로운 자아에 속한 신경회로는 강해집니다. 사람들이 영구적인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감정적인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새로운 행동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백미러만 쳐다보면서 앞으로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는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당신이 한 번도 떠나보내지 못한 과거의 정체성과 충돌하고 맙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킨다는 것은 당신의 감정적인 과거와 끊임없이 대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패턴에 빠져드는 자신을 자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중단시키기 위해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당신이 사실은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정체성을 반복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재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발전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한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용기, 질투, 두려움, 의심과 같은 낡은 감정이 피어오를 때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에너지를 주기보다 그저 조용히 사라지도록 내버려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진정한 자기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내면적이며 종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작은 변화가 그 어떤 외부적인 변화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의 운명을 다짓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이 그것에 감정적으로 집착할 때만 생명력을 가집니다. 당신이 그 감정을 놓아줄 때 과거의 기억은 더 이상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보다 과거가 더 현실적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보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진화하고 싶다면 이 방정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당신은 과거보다 미래를 감정적으로 더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미리 느끼는 것. 매일 아침 과거의 기억에 반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미래의 가능성과 조화를 이루며 눈을 뜨는 것. 바로 그때 변화는 당신이 쫓는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 자체가 됩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6만에서 7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생각의 약 90%가 어제 했던 생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으면 선택이 같고 행동이 같고 경험이 같고 결국 당신의 삶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 없는 반복은 편안함으로 위장한 감옥이 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일상을 성장과 혼동하지만 사실 의식 없는 일상은 정체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조종 모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의식적인 숨을 한 번 쉬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확인합니다.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감정은 이미 어제의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아침에 무심코 하는 스마트폰 확인이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똑같은 신경망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그날 전체의 의식의 궤적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늘 하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생각을 무작정 따라가는 대신 잠시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 생각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작은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 그 찰나의 알아차림이 바로 힘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자는 언제나 회로를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행동이 아니라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관찰 없이는 모든 새로운 행동도 결국 낡은 정체성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헬스장에 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프로그래밍이 바뀌지 않았다면 외부의 경험은 결국 낡은 패턴을 다시 비추게 될 것입니다. 반복은 강력하지만 의식적인 의도가 주입될 때만 그렇습니다. 숲속을 걷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 그 길은 더 깊고 선명하고 따르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반복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낡은 생각들을 당신의 뇌에 더 깊이 새겨 마침내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려면 반복의 의도를 가져와야 합니다. 양치질을 하면서도 마음을 챙길 수 있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신성한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현재에 존재할 때 당신은 과거로부터 당신의 힘을 되찾아 미래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심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상화를 그저 막연한 상상이나 이루고 싶은 삶에 대한 수동적인 백일몽 정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의도와 감정을 담아 실행하는 심상화는 신경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도구입니다. 뇌는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명확성과 감정을 가지고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정신적으로 예행 연습할 때 당신의 뇌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미래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미래의 당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정신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낡은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삶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실수, 실패, 고통에 대해 생각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행 연습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상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역방향으로 말이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미래에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대본을 뒤집을 때 시작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집착하는 대신 무엇이 잘 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체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렬함, 느낌, 디테일, 현재성을 가지고 심상화할 때 당신은 마치 실제로 그 미래를 사는 것처럼 동일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생의 문제들을 검토하는 대신
눈을 감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명확하게 말하며 당신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미래의 감정들이 당신의 신경계로 들어오도록 허용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감정을 느끼기 위해 외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사랑을 찾으면 기뻐질 거야. 하지만 변화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기다렸다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느낌으로써 그 경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적 예행 연습의 힘입니다. 미래가 도착하기 전에 미래의 감정적 특징을 당신의 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당신의 신경계를 새로운 존재 상태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경가소성이라는 과학입니다. 용감하고 집중력 있고 고양된 상태를 정신적으로 연습하면 당신은 그 버전의 당신을 지원하는 뇌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하면 당신의 몸은 그 새로운 자아와 연결된 감정 상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곧 당신은 미래처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처럼 느끼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치할 때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반영하는 행동들로 이끌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발전이 더딘 이유를 외부 조건 탓으로 돌립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직장, 나를 제한하는 관계, 나의 꿈을 억누르는 환경.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환경은 장애물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는지를 반영합니다. 변화는 외부를 재배치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부를 재설계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주변 환경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매일 아침을 맞는 한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인식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환경이 당신의 인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환경을 바꾸기 위해 그곳을 탈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환경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환경에 반응함으로써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진화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환경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제로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화학 상태가 더 이상 낡은 상황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감정적 온도에 그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온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언제나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당신이 수년간 정신적, 감정적으로 무엇을 연습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여정은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을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과거의 자신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자신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생각, 느끼는 감정, 품고 있는 비전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당신이 패턴의 죄수가 되는 대신 패턴의 관찰자가 되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개인적 해방의 첫 번째 열쇠를 집니다. 당신이 내면의 정열과 함께 감정적 강도를 가지고 미래를 심상화할 때 당신은 지금 그 현실에서 사는 법을 뇌와 몸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환경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상태를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외부 세계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삶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삶이 되십시오. 어제의 당신을 넘어서 성장하십시오. 감히 되어보지 못했던 당신으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입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버전의 당신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를 만나러 가는 것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위대한 잠재력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